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어느새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천만 뉴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천만 뉴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이외의 소식들도 제가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니까 편하게 두세요. 삼성전자만 몰빵할 필요 없고 반도체만 여러분 너무 몰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구성을 할 때는 좀 분산해가지고 적절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식도 하고, 뭐 예금 적금도 하고, 뭐 채권, 뭐 금, 이게 적절하게 조금씩 포지션을 좀 나눠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주식에만 100% 몰빵하는 것도 안 좋고, 또 부동산에만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적금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투자 전략을 잘 짜셔서 장기적으로 보고 여러분의 자산을 잘 이렇게 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적으로 멀리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이제 양도세 날이 또 오는 것 같아. 양도세. 세금 내라는 거죠, 결국은. 해외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주식 매매로 차익을 내면은 그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는 거죠. 그래서 5월은 해외 주식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절세 방안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국세청에 따르니까 지난해 해외 주식 매매로 차익을 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11만 6천 명이네요. 참 많습니다. 전년 8만 6천 명보다 3만 명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3만 명. 국세청 좋아하겠다. 세금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이들은 다음 달 2일까지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해외 주식 양도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실현된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 물어야 돼요. 또 미납세액 있어요. 그러면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이 가산세가 있어요. 부과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양도세는 원천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간 해외 주식으로 얻은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22% 세율을 곱하는 게 결국 납부할 세금이다. 250만 원 차감해야겠죠. 해외 주식 양도세는 국내 증권사가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해 주기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고대행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해주면 편하겠죠?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증권사에서 거래자료 받아서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국세청의 홈택스, 뭐 손택스, 뭐 PC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하라는 겁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신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학개미들은 이익과 손실이 난 주식을 함께 파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 주식에서 5천만 원에 수익이 났습니다. A에서 5천만 원. B 주식에서는 마이너스 5천이야. 그러면은 결국 뭐냐? B 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했으면 해외 주식의 양도 차익은 없죠. 빵원이죠. 그러면 세금도 없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과의 손익도 통산이 가능하고 국내 주식의 장외 거래의 경우 이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이 있으면 이를 매도해서 해외 주식 양도 차익과 이 통산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상반기에는 장외 거래에 대해서 오는 8월까지, 하반기는 이듬해 2월까지 양도세 예정을 신고한다는 점 여러분 꼭 유의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배우자 간의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도 있어요. 그럼 배우자한테 해외 주식을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네요. 10년간 합산. 6억 원 이내에서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이 배우자가 또 이를 팔면은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의 취득가액이 낮아서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은 증여를 활용해서 절세를 하는 게 좋다. 그런 거죠. 얼마? 6억까지 가능하다 합니다. 6억까지. 해외 주식 많이 올랐네 하면은 여러분 그냥 배우자한테 넘겨버리십시오. 올해부터는 증여받는 주식에 대해 증여 이후로 1년 이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2월 가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증여받은 해외 주식에 대해 적어도 1년 이후로 양도해야 증여 당시의 취득계획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하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방식을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아끼는 거죠. 우선적으로 봤을 때 선입 선출법의 경우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팔았다고 보고 양도 차익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런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동평균법은 산 주식의 평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방식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주가 하락기에는 분할 매수한 경우 선입 선출법이 유리하고 그리고 주가 상승기에 분할 매수한 경우는 이동평균법이 유리하답니다. 하지만 두 방식 중 어떤 게 유리한지는 취득 시점의 단가랑 환율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십시오. 취득가액 적용 방식은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신고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각 증권사마다 해외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계산 시에 적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개별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잘 참고를 하세요. 워낙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금이 무섭잖아. 세금이 무섭기 때문에 세금은 진짜 말 그대로 꼼꼼하게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핫한 기업 또 테슬라죠. 테슬라 이제 좀 정신 차려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즘 테슬라 주가가 어제도 보니까 급등을 했어요. 300달러 돌파했고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제품을 공개했을 당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상당했는데 이 머스크가 운전대와 페달 없이 무인으로 운행되는 사이버캡 시제품을 선보였고 이런 제품을 27년 전까지 대량 생산한다는 목표와 함께 이 차량의 대당 가격이 약 3만 달러 미만이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이 사이버캡은 운전대랑 페달이 없는 2인승 형태래요. 중앙에 대형 터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하지만 머스크는 이 차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율주행 기술이 쓰였는지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언급하지는 않았고 테슬라가 어떻게 로보택시 서비스에 진입할 것인에 대한 논의나 그 회사가 직면한 규제 장애물과 이를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년 이상 지난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은 스멀스멀 커지고 있더라. 테슬라가 직접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기업들이 먼저 러브콜을 보낸다고 합니다. 대형 그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죠. 스페이크 앤 쉐이크의 X 공식 계정에 보니까 우리는 테슬라 로보택시로 배달을 하고 싶다. 가능한 빨리 로보택시를 테스트할 준비가 돼 있고 배달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이 회사 보니까 2018년 기준 628개 레스토랑을 운영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감소해서 2023년 3월 기준 493개로 감축을 했네요. 하여튼 배달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이처럼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규제 장애물도 허물어지고 있더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를 했어요. 교통부 장관이 우리가 중국과 혁신경제를 벌이고 있고 그 위험이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이 행정부는 알고 있다. 우리의 틀은 규제를 부수고 혁신을 촉진하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단일 국가 기준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것이다. 향후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을 주별로 산재하는 해로운 법규를 방지할 거라는 그런 방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 과연 얼마큼 오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낙폭이 커요. 그만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다시 이제 상승을 해서 조금씩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테슬라 투자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소식들도 많은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많이 또 알고 있을 겁니다. 새롭게 흘러가는 우리 뉴스와 정보를 내 것으로 잘 가공해가지고 잘 적용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세금 놓치지 않도록 잘 체크하시기 바라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